3월 30일 방송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거냐 하락을 할 거냐, 이게 또 관심사겠죠. 그거를 좀 간단하게 제 관점 좀 전달을 드려보려고 해요. 비트코인이 어제 방송에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을 좀 높이는 모습이 연출은 됐습니다. 어제 상승이 나올 때 방송에서 이전 고점보다는 좀 높게 형성을 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점은 좀 높이는 모습이 연출이 됐죠. 다만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온 위치입니다. 내려와 있는데, 자,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지지를 받는 구간이 이전에 저항을 받던 구간 거기보다 살짝 위에 형성이 되어 있죠. 지지받던 구간 아래까지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 지지받은 구간 위에서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면서 아직까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바라는 상승은 뭐 29.2K 뭐 여기 고점 한번 찍고 다시 한 29.3K 살짝 또 올리고 이런 상승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 30K를 돌파를 하고 32K, 34K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상승 흐름을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는 30K, 32K, 34K 이렇게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장 흐름대로 흘러가면 절대 불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 흐름대로 흘러가면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돈이 들어와야 돼요. 시장에 돈이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그래서 이전에 시장이 상승하는 구간들에서, 이 구간들에서 들어온 거래량과 지금 구간에서 나오고 있는 거래량을 비교하면은 턱없이 부족하죠. 차트에서 거래량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구간, 자, 그리고 지금 여기 고점 부근에서 나오는 이 구간, 이 거래량들을 비교를 해보면 턱없이 부족해요. 턱없이. 지금 거래량으로 시장을 상승을 시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전에 차트가 바닥을 잡았다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거래량에 두면, 거래량으로 바닥이라는 거를 판단할 근거를 둔다면 거래량이 줄어야 한다. 하락을 할 때도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막 나오다가 특정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받는 구간이 형성이 됐을 때는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줄면서 차트가 횡보를 해야지 바닥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다. 자, 그거는 뒤집어서도 적용이 됩니다. 상승이 나왔을 때 지금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얘가 지지받은 다음에 지지 구간을 확보를 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혹은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락을 할지, 얘가 지금 지지 구간을 확보를 하는 건지를 볼 수 있는 지표도 고점 구간에서 차트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 구간을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을 때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매물을 소화를 하고 지지 구간을 확보를 했구나.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은 초입이죠. 여기서부터 큰 가격 이탈 없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횡보를 한다면 지지구간을 확실하게 다지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볼 수도 있지만, 시장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얘가 과연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사람들이 얘가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겠구나 라는 심리가 회복이 돼야 되고,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거래량이 들어와야겠죠. 유동성이 쭈쭈쭈 들어오면서 위에 구간들을 치고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특히 선물 거래를 할 때 거시경제, 매크로 이거에 큰 비중을 두지는 않아요. 선물 거래를 매매를 접근을 할 때 내가 지금 당장 1시간 뒤, 지금 당장 30분 뒤, 15분 뒤, 2시간 뒤, 3시간 뒤에 나올 차트 움직임을 보고 거래를 들어가는 게 선물 거래인데, 한 달 뒤, 몇 달 뒤에, 몇 주 뒤에 있을 이슈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2시간 뒤에 차트를 예상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물 거래 짧은 차트를 볼 때는 거시경제보다는 차트의 움직임이나 차트 지지 구간 이런 것들을 좀 더 비중을 두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신고점을 갱신하는 구간에서는 또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면 상승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매매를 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봐야 되는가 하면은, 거래소에 코인이 입금되는 양이 더 많은지, 혹은 USDT, 달러들이 입금이 되는 게 더 많은지, 그 지표를 봐야 돼요.
이게 크립토컨트나 다른 사이트에서 그 코인이 더 많이 유입이 되는지, USDT나 테더나 뭐 달러가 더 많이 입금이 되는지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그건 제가 따로 링크를 체크를 해가지고 방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보시면 분명히 매매관에 도움이 되실 텐데, 여기가 상승의 끝일 수도 있겠다. 그 방에다 설문을 했을 때 롱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롱을 보시는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롱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이 유지가 되면 절대 불가능하다. 이 내용도 뭐냐면, 이 내용 방금 제가 방송 키기 전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최근 BTC의 랠리가 약화되는 이유 두 가지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이유가 최근에 비트가 상승장이 지속되면서, 상승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면서 단기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온다. 단기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온다. 즉 매도 압력 증가. 두 번째는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고래들이 28,000달러 부근에 왔을 때, 28,000달러 부근에 왔을 때 많이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옮겼다. 28,000달러 부근에서 고래들의 보유 코인이 거래소로 많이 이동했다. 이것도 그러니까 코인이 이동을 했다. 원래 콜드월렛에서 매도 압력의 증가,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매도 압력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매도 압력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매도가 나왔을 때 그걸 받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시장의 분위기도 중요하고 이슈나 호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매도가 나올 때 그 매도 나오는 물량을 다 받아내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킬 수 있는가, 그만큼 시장에 돈이 들어와 있는가, 그걸 받아낼 수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물론 매도세도 줄어드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매수하는 매수자 참여자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바닥이나 이런 고점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줄어야 바닥을 잡았다고 볼 수 있는지, 지지를 확보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걸 좀 연장선에서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얘가 차트가 여기서 횡보를 하고 이탈이 없다, 점점 줄어들면서,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자,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매도할 사람들은 매도할 만큼 했어. 그 물량을 다 쏟아내가지고 점점 매도 압력은 약해지는데, 그거를 받아내는 쪽에서도 쭉쭉쭉쭉 받아내다가 매도 나오는 물량이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살려는 구간이 겹치는 지점이 오겠죠. 그럼 거기서부터 차트가 더 떨어지지 않으면서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받아내고 점점 거래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그 구간이 형성이 되면 지지 구간이 계속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이탈 없이, 거래량 없이 횡보하는 구간이 형성이 되면, 이제 매도는 끝났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매도가 끝났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매수를 해도 되겠다로 바뀌게 되는 거겠죠. 반대로 고점일 때도 이 고점에 와서, 특히 이제 고점을 지속적으로 갱신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매수 참여자가 고점 갱신했네? 그러면은 이제 초반에 따라 붙다가 특정 순간에서 꼬리를 남기면서 떨어지는 순간이 더 이상 매수 참여자가 겁나서 더 이상은 못 사겠다라는 판단이 들면서 점차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꺾이는 구간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럼 그 구간에서 매도세가 우위로 돌아서는 구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매수자가 막 참여를 하면서 매수 시장을 끌어올리다가 이 고점이 형성이 되고 추가 상승이 제한이 되면서 매수자도 선뜻 참여를 못하고, 그러면서 하락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이 구간을 형성을 했다고 칩시다. 지금 위치에서 순간적으로 고점을 찍고 매도가 나오면서, 과매도가 나오면서 저점을 찍은 다음에 매수에 들어오서 여기 부근에서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죠. 자, 그럼 지금까지는 큰 이탈 없이 횡보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구간은 뭐냐? 고점 찍고 내려와서 내가 여기서 일단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기술적 반등이 됐던 뭐가 됐던, 매수 참여자가 다시 앞서면서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왔다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지지 구간이 형성이 돼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매도자들도 눈치를 볼 거고 매수자들도 눈치를 보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럼 매수자들이 여기가 깨지지 않겠다, 이 지지 구간이 깨지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들면 다시 매수를 참여를 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참여하지 못할 거예요. 여기가 깨질 거라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하지만 여기가 깨지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서는 순간 매수가 들어오고, 매수 들어오는 사람이 거래량이 늘어나면 반등 나오나 보다 하면서 점점점 일반 개미들도 매수에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건데, 지금 구간에서 이 구간 이탈 없이 거래량 줄어들면서 지지를 계속 받아주면, 횡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기만 이탈 없이 횡보로 지지를 받아주면서 움직이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유동성이 해결이 안 된다면 지지를 받는데 살 돈이 안 들어와 시장에. 그러면은 지지만 받다가 상승을 못 하는 거예요. 상승을. 횡보 구간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에이 상승 못 하려나 보다 하면서 매도가 나오면서 다시 이 지지 구간 뚫고 내려가고, 특정 구간에서 지지 받다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매수가 안 들어오네, 여기도 아닌가 보다 하고 지지가 깨지면서 또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후에 상승장이 펼쳐지려면 시나리오는 여러 개를 써볼 수가 있어요. 은행권이 붕괴가 되면서 지금 최근에 은행권에 있는 예금 인출량이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돈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도 있고, 혹은 은행권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그 돈이 시장에 들어올 수도 있고, 혹은 은행권이 무너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박살이 나면서 이제 난 현금으로 일단 들고 있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주식이든 가상화폐 시장이든 돈이 다 안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 지금 위치에서 추가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푸른 판단은 좀 어렵겠지만 차트만 놓고 보면 여기 구간 지지 구간 확보했기 때문에 횡보하다가 지지 구간이 진짜 확실하게 확보가 됐다고 느껴지면 매수세가 이제 거래량이 다시 한번 튀어 오르면서 돌파 시도를 하는 움직임이 나와 줄 거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저도 좀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고 막 많은 거를 전달드리고 싶은데 막 내용이 좀 뒤죽박죽 섞였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방에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드리던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